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1,500여 명이 숨졌다고 하고 산불에 홍수와 폭설까지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속수무책인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진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1,500명 사망, 이게 지금 올해 발생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최고 기온이 섭씨 47도를 기록했고 47도요? 네. 스페인이 45도를 기록했는데 네. 이 두 나라에서만 1,5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포르투갈 보건당국은 지난 7일에서 18일 사이에 폭염 관련 사망자가 1,063명이라고 밝혔고요. 네. 스페인 총리도 열흘 정도 이어진 폭염에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폭염 피해가 남유럽에서 지금 동쪽이랑 북쪽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 산불로 약 11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타면서 이재민이 14,000명 정도 발생을 했고 네. 런던의 경우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은 날 하루 동안 시설물 41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에 철로가 팽창하면서 철도 운행이 파행을 빚었고요. 독일 남부에서는 전기 케이블의 외피가 녹아내리면서 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피해 사례들만 보면 이른바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생기던 그런 피해들이었는데 유럽은 주로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폭염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런던을 예로 들어보면 런던의 보통 7월 낮 최고 기온이 한 23도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5월 날씨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있는 건물이 전체의 5%밖에 안 됩니다. 네. 지난 2003년도 여름에 유럽에 당시로서는 최악의 폭염이 닥쳐서 그때 한 7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영국에서 이번에 40도를 넘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거 최악이었던 상황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전에 없던 상황에 지금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네. 자, 이런 이례적인 폭염 원인은 뭐로 분석이 되고 있죠?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포르투갈 연안에 발생한 저기압이 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를 유럽으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와 함께 또 이탈리아 등지에서 지금 70년 만에 그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가뭄 때문에 메마른 땅이 이 복사열을 뿜어내서 대기를 달궜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이제 기후 변화인데요. 기상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기후 변화가 가속화한 이후에 이런 열풍 현상이 3배나 자주 그리고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그러면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유럽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북미 대륙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미 국립기상청은 그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오클라호마나 텍사스 같은 중남부 지역 28개 주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를 내렸고요. 며칠 동안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그러니까 섭씨로 따지면 한 37.8도 정도를 넘을 거다 이렇게 예보를 내렸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10일에 45도를 넘기도 했는데요. 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지난달부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상하이 낮 최고 기온이 40.9도를 기록했는데 이게 149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또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홍수와 폭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주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1m가 넘는 비가 내려서 3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네. 남미 칠레에서는 평소에 거의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말 40몇 도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기온인데 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원래 눈이 안 오던 곳에 이렇게 폭설이 많고 문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세계 각국의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해 그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이제 맺어졌는데 그랬죠. 당시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석탄 발전을 줄이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랑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이나 유럽, 중국 같은 경제 대국들이 잇따라 그 석탄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죠. 이번 주 초에 베를린에서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기후회담이 열렸는데 이 회의에 보낸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직접 보시겠습니다.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미국의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언했던 청정에너지 혁명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기후변화가 비상 상황이라면서 23억 달러의 친환경 에너지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이게 원래 2050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던 당초 구상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거 앞서 보신 유엔 사무총장 표현이 오죽하면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 한때 탄소 중립, 기후 대응으로 이제 선진국들이 쭉 달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네. 이제 평가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 기준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국제 환경 단체인 기후 행동 추적이라는 곳에서 네. 전 세계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정도를 5단계로 평가해서 분류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한 국가에 분류가 됐습니다. 이 최하위 바로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 원전 비중은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아직 이제 방향도 제대로 못 내놓고 있어서 그래서 더 지금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